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퐁당퐁당 법칙에 대한 의문점들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은 좀 궁금해하셨던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속 시원하게 밝혀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덕분에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요. 힘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는 제가 올해 이제 정식 컨설팅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를 하나 찝어드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대한 조사 그리고 뭐 전과나 뭐 이런 거 휴학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이 학교가 이제 어떨지 뭐 재단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스나이핑 같은 것도 제가 조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 자릿수밖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대신에 제가 영상으로 더 좋은 컨텐츠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힘이 많이 납니다. 네, 몸살로 이제 누워 있었어도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네, 좋아요가 많은 걸 보면서 네, 힘이 막 나더라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퐁당퐁당 법칙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년도에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다 하면 사실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수험생들이 지원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고요. 전년도에 이제 경쟁률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에 조금 기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별로 이제 선호도가 정해져 있죠. 그런 선호도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리즈에서 제가 입결 데이터랑 충원율 같은 것도 같이 다루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걱정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찍어준 과들에 이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데, 저의 영상을 한두 번 보시고 이제 마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구독해주시고 꾸준히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모레 정도에 시간대별 경쟁률을 통해서 눈치 게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몰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라도 몰리게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찐 구독자분들은 탈출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전략을 곧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충원율과 주요 정보를 전해드린 후에 여대편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퐁당 법칙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대학과 과는 이제 터져나가겠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퐁당퐁당 법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수험생이 자 퐁당퐁당 법칙이 없을 경우에는 가군에 이제 성균관대를 쓴다. 그리고 나군도 성균관대를 쓴다. 다군은 중앙대를 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혹은 가군의 한양대를 쓰고 나군의 서강대나 한양대를 쓰고 다군은 중앙대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지극히 안정으로 좀 가는 거죠. 적정 이 학생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연고대 이제 약펑크를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데도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이제 상향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퐁당퐁당 법칙이 없는 경우에요. 근데 이제 퐁당퐁당 법칙으로 제가 이제 경쟁률 정보를 주로 말씀드리고 사이드로 이제 충원율과 입결 정보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상승 예상학과 이런 것들 찝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펑크를 노리게 된다면 가군에 이제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쓰게 될 친구들이 이제 연고대를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연고대를 쓰게 될 거고, 나군에는 이제 서성안을 쓰게 되겠죠. 다군은 중앙대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연고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연고대로 빠져줄 겁니다. 빠져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빈 공백을, 서성하니 힘든 친구들이
서강대는 아니죠, 가군에는. 그래서 성균관이나 한양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빠지고, 또 그 다른 공백을 또 다른 친구들이 채우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면은 뭐 그 외 학교들에서도 선순환이 가능하죠. 어떤 이제 사이클로 선순환이 가능하냐 하는 거는 제가 댓글로 먹이사슬 피라미드라는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 어떤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뭐 밑에 학교들은 이렇게 공백이 생겨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연고대의 상향 지원자들, 더 위로 가기가 좀 어려운, 위에 서울대에 공백이 생기기 어려운 그런 이제 연고대 상향 지원자들 중 일부는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가지실 수 있는 그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때 저희 영상을 경쟁자들이 이제 다 보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일부만 보시게 되고, 그리고 보시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신뢰를 가지면서 보시는 분들은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제 찐으로 좀 신뢰를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를 갖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작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작년에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찍어드린 과로 이렇게 몰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몰리더라도 우리 찐 구독자분들께서 생존하실 수 있는 자료를 곧 업로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정보가 다 공개되어서 충원율이나 퐁당퐁당 법칙이나 펑크나는 원리 등등을 모든 경쟁자들이 알게 되면 이러한 전략이 소용없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충분히 이것도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그 영향은 미비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거대한 흐름과 같거든요. 전년도에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대치동 빅마우스가 떨어진다고는 했지만 이게 전년도에 확 치솟아 있는 경쟁률을 보고도 용기 있게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 공부하실 때 보면은 뭐 공포에 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공포에 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네. 공포에 사서 이제 높게 팔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 수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들께서 직접 뭐 수능을 봐서 지원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본인들 일이니까 용기 있게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이게 내 자녀의 일이다 하면은 이게 정말 이제 손이 덜덜 떨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과 실천하는 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경쟁자들이 다 알게 될 일도 없고요. 네, 구독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경쟁자들이 다 알게 되더라도 이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뒤에서 제가 경쟁자들이 많이 알면 이 법칙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제가 이러한 비슷한 정보들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것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분들께서만 합격했다, 지원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 대부분은 이제 지원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 걱정하실까봐 나중에 제가 시간대별 경쟁률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까지는 여대편이랑 직어국, 네,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계속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대편과 직어국까지 좀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문인데요. 입결이 낮아진 거는 작년부터 시행된 통합수능 여파 때문이 아닌가요? 이렇게 문과 학생들 수학 점수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낮아진 거지 일명 퐁당퐁당 법칙이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퐁당퐁당 법칙은 입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단 경쟁률하고 관련된 법칙입니다. 그래서 입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확실히 입결이 낮아진 건 맞습니다. 예, 통합수능의 여파로 입결이 낮아진 건 맞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대학별 환산 점수가 아니라 국수탐 평균 100분위 합격자 중에 70% 컷에 해당하는 합격자 중 70% 성적에 해당하는 친구의 국수탐 평균 100분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환산 점수는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별 환산 점수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만 보고는 뭔가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기준이 바뀌거든요. 하지만 이 합격자 70%에 해당하는 성적, 평균 100분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70%에 해당하는 친구의 성적이 21년도에는 요쯤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요쯤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성적으로도 70%에 해당하는 친구가 합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절대적인 점수를 가지고 막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대학별 환산 점수 혹은 100분위 자체보다도 이 상대적인 위치, 70% 컷에 해당하는 합격자의 위치가 전년도보다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더욱이 이제 퐁당퐁당 법칙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입결은 제가 영상에서 퐁당퐁당 법칙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퐁당퐁당 법칙을 뭔가 이제 맹신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률, 제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뿐 아니라 막 입결도 퐁당퐁당 법칙으로 막 가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입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입결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서 전년도보다 이제 하락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올해도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뭐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선을 유지한다 정도지 입결 자체가 퐁당퐁당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질문 잘 주셨고요. 자, 네 번째 질문은 문과 입결은 이제 통합 후에 거의 낮아졌는데 어떻게 예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랑 비슷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반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3번 질문과 유사한 건데요. 대학별 환산 점수는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70% 컷, 상대적 위치에 해당하는 70% 컷은 천차만별이에요. 성대를 좀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한문교육과에 이제 합격한 70%에 해당하는 합격자의 그 상대적인 위치를 좀 보면요. 21년도에는 합격자가 국수탐 평균 100분위가 91.83%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제 질문 주신 분들께서는 문과 입결이 통합 후에 엄청 낮아졌다 이런 이제 인식이 깔려 있으신 거죠. 근데 한문교육과를 보시면 인문 오브 인문인데도 이 70컷에 해당하는 합격자의 평균 100분위가 국수탐 평균 100분위가 그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인 위치가 크게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별 환산 점수 자체는 떨어졌겠죠. 떨어질 확률이 크겠죠. 거의 100%. 근데 상대적인 위치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낙폭을 보셔야 돼요. 떨어졌다고 하면 그 낙폭을 보셔야 돼요. 한문교육과는 소수점 차이로 이제 떨어졌지만은 인문과학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 지금 이거 위에서 말씀드린 거는 문과 쪽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자연계인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 당연히 대학별 환산 점수도 올라갔을 거고 70% 컷에 해당하는 합격자의 상대적인 위치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지금 더 올라갔죠. 1.4% 정도 올라갔죠.
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라도, 똑같은 대학별 환산 점수라도 작년에 썼으면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올해 썼으면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는 용도로 제가 70% 컷에 해당하는 국수탐 평균 100분위의 수치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100분위 자체를 절대적인 수치로 이해하시면은 안 되고 상대적인 위치로 해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100분위의 추세를 21년도, 22년도만 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20년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통합수능과 교차지원이라는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입결 자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간극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21년 이전 데이터는 당연히 통합수능이나 교차지원, 이과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교차지원의 경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과가 이제 이과로 교차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간극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를 해드린 것이고 20년도도 같이 보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특히 입결 부분에서는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학년도의 수능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매년 과목별 난이도가 다를 것이고 아이들의 지원 경향이 다를 것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러한 예상이 퐁당퐁당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직어국 낮은 학과에도 적용이 될까요? 너무 간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적용됩니다. 퐁당퐁당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을 높이 올려 보내고 공백을 만들어서 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이제 잘 되어보자 이런 느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래로 밀려 내려올 수험생들을 더 위로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 같이 발목 잡고 밑으로 떨어져 내리자가 아니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올라가고 안 되는 친구들은 뭐 그 빈 공백에 들어가고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약간 공생관계를 지향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의 정보를 보시고 상향이나 소신 지원을 하셔서 약펑크에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진학사 기준으로 칸수가 3칸 이상 정도는 되어야 확률이 좀 있습니다. 100%는 절대 아니고 이건 운이에요. 운의 영역인데 그래도 운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3칸은 되어야 합니다.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0칸에서 2칸 정도도 괜찮지만 그래도 70% 컷의 성적에서 어느 정도는 비슷한 측면이 있어야 지원을 해볼 가치가 생기겠죠. 너무 이제 택도 없이 동떨어져 있는데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은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공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하위권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빈 공백으로 들어가서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나비 효과처럼 쭉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어국에도 이런 선호도 순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선호도 높은 직어국 대학이나 높은 학과에 애들이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가면 상향 소신 지원해서 들어가면 그 밑에 학과에 지원할 친구들에게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본 원리는 이제 선호도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분께서는 경쟁률 하락 예상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결국 100분위가 작년에 올라갔다면 입결입니다. 그 70% 컷, 합격자 70% 컷에 해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올라갔다면 이번 연도에도 높아질 확률이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 그러면 결국 더 가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경쟁률이 하락하더라도 입결이 높아지면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다루어 드렸는데요. 경쟁률이 하락하는 것 자체는 이게 눈치 게임에 필요한 것이지 경쟁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입결이 낮은 사람이 올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경쟁률이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입결 데이터를 쭉 봤더니 올해도 입결이 낮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박이죠. 경쟁률도 낮고 입결도 낮으면 베스트인 겁니다. 거기다 충원율이 더 높으면 뭐 최고죠. 근데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입결은 계속 오르고 있어. 입결은 제가 앞에서 연속성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오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긴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경쟁률이 상승할 것 같아. 근데 입결이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께서 베팅을 해보실 수 있죠. 응? 딴 사람들,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쟁률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쫄아서 이제 지원을 못 하겠죠. 근데 우린 알잖아요. 입결이 하락할 것 같고 그 충원율이 높아질 것 같다 하면 경쟁률이 상승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퐁당퐁당 법칙 보고 영상 보면서 연구하는 거는 한정 정도는 스나이핑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정도의 그 근거 자료가 모였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베팅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다 싹 피해주니까 여러분이 이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경쟁률 상승할 것 같고 입결도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충원율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지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남들은 경쟁률이 하락할 것 같아서 우르르 몰려들어가. 근데 우리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경쟁률이 상승한다고 해. 그럼 사람들 다 안 가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경쟁률이나 입결, 충원률을 고려하신 후에 피하셔야 할 과와 도전해 볼 과를 구분하셔서 이제 지원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질문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질문 답변 여기까지 끝났고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몸살이 좀 나가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살도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은 성심껏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정시뿐 아니라 수능이나 뭐 국어랑 다른 과목에서도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요건 그냥 글로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